오늘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오늘은 저 1시간만 좀 하겠어요. 지금 이게 계속 막노동을 해가지고 몸이 너무 힘들어요. 막노동 해야지, 중간에 새참 차려줘야지, 점심 해줘야지, 저녁에 또 이게 잔디바다고 기소친데 물까지 뿌리고,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옛날 시골에서 기계가 없으니까 모내기나 밭일 품앗이 하잖아요. 그럼 어머니께서 그냥 아직 어려서 몰라. 아는 척 웃어. 응? 새참 오전 오후 내줘야지. 점심 해줘야지. 그러고 나서도 틈나면 가서 또 일을 하고 그러는데 내가 요즘 딱 그 꼴이에요. 그냥. 예. 자, 지각인데, 자, 한자, 색수상에 있던 상을 보세요, 상. 한자를 보실까요? 한자라는 게 표의문자죠? 표음문자가 아니고. 영어는 표음문자죠? 러브, 사랑. 그냥, 뜻이 없죠. 예, 그럼 우리는 한자는 애자잖아요. 그럼 이게 한자에 이게 나름대로 뜻을 하잖아요. 밝을 명자는 뭐죠? 날일자하고 달월이죠. 날과 해와 달이 있으니까 밝다. 뜻을 표현한다. 표의문자입니다. 예, 상자는 제 한자로 보시면 위에 뭐예요? 모양상이죠. 모양. 그 다음에 밑에가 뭡니까? 마음심이지. 마음에 떠오르는 모습. 됐죠? 이미지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것을 지각이라고 이분은 표현했는데, 표상작용 그래. 표상. 표상. 드러나는 상. 일단 마음에 딱 떠오르는 상들.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죠? 임진각 같은 생각해 보세요. 임진각. 저기 통일전망대인가? 거기에서 북쪽 바라봤죠? 그 생각. 그 풍경도 생각해 보고, 북쪽 풍경도 생각해 보고, 그때 내가 어떤 생각을 했는가 떠오르죠? 이게 상이에요. 그런데 왜 이게 문제가 됐느냐? 이게 개념 정립이 아니라 불교는 기승전 고통의 해결이에요. 기승전 괴로움 불안의 해결. 기승전 기쁨과 복락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쓸 때 고통과 불안의 해소 이렇게 말도 하지만 고통과 불안이 해소되면 평온하죠. 행복하죠. 이렇게 어느 한 문장을 이게 동시적으로 생각해. 안 좋은 사건이 생겨서 안 좋은 사건에 대한 생각들이 우리 마음 속에 또 마음이라는 거울에 우리 떠오른 경험이 많죠. 또 누군가가 굉장히 위로하고 친절하고 따뜻한 말을 건넸을 때 그 느낌을 우리가 받죠. 수상행식 할 때 느낌. 아, 좋다. 근데 그 친절과 위로를 보낸 사람의 미소를 생각해 보세요. 떠오르죠. 그럴 땐 기쁘죠. 근데 문제는 나쁜 기억을 가지고 있거나 나쁜 표상, 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나를 잡아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롭고 복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걸 없애야 돼요. 근데 그냥 억지로 없애는 게 아니라 뒤에 하겠지만 무상고무아라는 관점에서 무상, 나쁜 기억은 무상하다.
나쁜 나를 괴롭히는 심상, 표상은 무상하다. 이 말이에요. 무상이라는 말은 없을 무, 항상 상. 영원하지 않다. 우리 경험칙으로 경험할 때 과거에 어떤 사람에 대한 불쾌한 느낌, 수, 그 사람에 대한 불쾌한 모습, 불편한 모습이 항상 하고 고정되고 불변하고 영원했는가요? 안 했죠? 지워지고 희미해지고 또 어떤 노력으로 없어지고 이게 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색수상 행식은 나라고 하는 존재의 구성 요소를 잘 세밀하게 밝히는 거고, 아, 이런 거구나 하는데 이것이 무상이다, 고의다, 무하다라는 것을 확연하게 잘 깨달으면은 그 뒤부터 욕망과 집착을 떠나서 자유롭고 복된 삶에 이르른다. 바로 이거예요. 자, 해모씨부터 지각이란 무엇인가? 지각하면 표상, 심상, 이미지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각이란 무엇인가? 오온의 세 번째 항목으로서 느낌이나 지음 따위와 더불어 정신현상에 속한 경험의 갈래를 일컫는다. 감각적 접촉을 통해 느껴진 대상을 포착하여 이미 지화하는 과정이 곧 그것이다. 이제 하게 되면 주요 것을 내가 말하면서 하겠습니다. 감각적 접촉을 통해 느껴지는 대상을 포착하여 이미지화하는 과정이 상이다. 감각적 접촉이란 건 뭐죠? 안이비설 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만나서 접촉, 발생함으로 해서 느껴지는 대상을 포착, 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화하는 과정이다. 그것은 거울은 주관적 대상이고, 굳이 말하면. 사물은 대상이죠. 그러니까 거울이 어떤 사물을 만나서 딱 맺히죠. 거울에. 이게 상이다. 자, 계속하세요. 번역어인 지각이란 감각기관을 통해 외부의 사물을 인식하는 작용 및 그 작용에 의해 얻어지는 표상으로 정의된다. 표상. 이러한 번역은 샨야의 원래 의미를 비교적 온전하게 전달한다고 할 수 있다. 자, 산야라고 줄거세요. 산야. 산스크리트어로 산야. 이 말을 이제 한자로는 상이라 하고 우리말로는 표상, 심상, 이미지화. 자, 계속하세요. 경전에서는 지각의 양상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지각하는 것을 일컬어 지각이라고 한다. 지각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푸른색도 지각하고 노란색도 지각하고 붉은색도 지각하고 하얀색도 지각한다. 이와 같이 지각하는 것을 가리켜 지각이라고 한다. 지각이란 외부로부터 유입된 감각적 내용을 내부적으로 재확인하는 절차에 해당한다. 퍼뜩 스쳐가는 순간의 대상일지라도 그 특징을 붙잡아 떠올리는 순서를 밟아야만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내부적으로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 사물을 인식한다.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 사물을 인식한다. 자, 계속하세요. 그러한 의미에서 인간에게 인식된 모든 것은 마음속에 떠올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마음속에 떠올린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 불교가 마음 뭔지 알겠죠? 자, 계속. 이러한 지각의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푸른색을 푸른색으로, 노란색을 노란색으로 인식할 수 없다. 그러나 지각의 결과는 사람에 따라 약간씩 다를 수 있다. 동일한 현상에 대해 저마다 다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다는 의미이다. 퍼뜩 스쳐가는 순간의 대상이라서 그 특징을
붙잡아 떠올리는 순서를 밟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인간은 내부적으로 떠올리는 과정을 통해서 사물을 인식한다. 정토의 법륜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죠? 법륜 스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어릴 때 친구들하고 논길을 가다가 개구리들이 뛸 거 아니에요? 개구리들이 있는데 여튼 어떠한 일로 그 출가 전에 이제 민주화 운동 하면서 고문을 받게 돼요. 기관에 끌려가서. 고문을 받는데 정기 고문 같은 걸 받는데 순간 정기 고문을 탁 받는데 어릴 때 친구들하고 놀 때 개구리를 잡아가지고 땅에 탁, 우리 그런 놀이 하죠. 어릴 때 시골에서. 여러분 아직 젊어서 잘 모를 거예요, 아마. 어릴 때 친구들 그렇게. 근데 전기 고문을 쫙 몸에 통증이 오는데 어릴 때 재미로 팽개쳤던 개구리가 쫙 발을 뻗으면서 경련을 일으키면서 죽어가던 그 생각, 그게 탁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게 상이죠, 상. 이미지와 심상, 표상. 그러면서 생명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이 얼마나 결국 상대방도 힘들고 나도 고통스럽게 하는가라는 걸 거기서 탁 깨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들이 이런 상들이 특히 이 심상은 요식어로는 기억에 해당돼요. 기억. 어떤 모습이 어떤 행위를 통해서 감정은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 불쾌하다, 기분 좋다. 그런데 그 감정, 느낌을 통해서 느낌의 과정과 함께 오는 안 좋은 기억이나 누구에게 못된 짓을 했거나 내가 격심한 피해를 입었던 것은 하나의 상으로 딱 자리 잡죠. 포착되죠. 근데 그것이 딱 억눌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 깊은 곳에 딱 들어가. 잊어버렸는가 했는데 나중에 성장해서 이게 트라우마로 어떤 상황에 따라서 그것이 딱 돌출되죠. 튀어나오죠. 이게 뭐예요? 프로이트나 칼융이 말했던 이 소위 표면의식이 아니라 잠재된 의식, 무의식이라고. 불교에서 말하는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쌌냐. 그래서 금강경에서 이 쌌냐, 상이라고 하는 것에 상이란 걸 극복하고 무심해야 되고 우리가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의 상황 속에서 잘못된 상을 포착해가지고 이걸 이미지화하고 기억 속으로 딱 잡아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심리치료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감춰진 포착된 이것이 기억으로서 쭉 잠재된 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해소시키는 게 심리치료예요. 근데 불교 소행은 그 양면적인 걸 해야 돼요. 나에게 포착되어 있고 감춰진 이런 기억이나 나쁜 습성들을 잘 통찰해서 해소시키고 또 아울러서 불쾌하거나 고통스럽게 하거나 이러한 잘못된 이미지를 포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로잡히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모든 사물은 지각과 더불어 구체적인 모습과 빛깔로 파악되기에 이른다. 그런데 지각을 통해 드러난 사물은 있는 그대로의 실체가 아님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감관을 통해 전달된 사물은 접촉이라든지 느낌 따위의 과정을 걸친 연유에 지각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뭐 너무나 당연하죠. 안이비설신이가 색성향 미촉법을 접촉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런 건 느낌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지각, 표상, 심상, 이미지로 넘어갑니다. 포착됩니다. 자, 계속요.
따라서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지각에 앞서 존재하면서 지각의 형성에 얼마간의 영향을 미친다. 지각의 형성에 얼마간의 영향을 미치겠죠. 여러분 좋은 느낌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죠? 예. 그 결과 지각을 통해 드러낸 푸른색 또는 노란색 따위에는 즐겁거나 괴로운 개인적인 느낌이 투영되기 마련이다. 특정한 색깔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감정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난 이제 불교 서술에서 이런 것들이 좀 아쉬운데, 푸른색, 노란색, 뭐 이런 식으로 사물을 들어서 좀 예를 드는 것이 좀 실감이 안 날 수가 있어요. 구체적인 삶의 현상. 누군가가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친절했다. 누군가가 나에게 그냥 무시하는 표정을 지었다. 이것은 우리가 접촉하는 것이죠. 그 속에서 우리는 불쾌한 느낌, 기분 좋은 느낌, 또 불쾌한 심상, 표상, 기분 좋은 그 표상 이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불교 공부할 때는 구체적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 안이비설신이와 색성형 미촉법이 늘 현재 진행형으로 접촉해서 수상행이 발동된다. 이걸 이해하시면 돼요. 네. 자, 계속하세요. 지각이란 눈, 귀, 코, 혀, 몸, 마음 기능을 통해 포착된 현상을 이미지화하는 과정이다. 자, 육근이 뭐라고요? 육근? 안이비설신 육경은요? 색성형 미촉. 육근이 뭐라고요? 육근? 어허이. 육근? 신의 안? 이 여섯 가지 감각 기관. 육근이 뭐예요? 안? 이? 비설 신의 쭉쭉쭉 외워요. 그 다음에 육근의 대상인 육경. 육경은 뭐라고요? 색?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무안개지 무의식계 반야신경이 있죠.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표현으로 생생한 삶의 현장입니다. 찰나찰나 순간순간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늘 만나요. 그 현재 진행형이에요. 거기에서 수상행이 나오는데 그것이 기억으로 흘러가면 우리는 그걸 과거심, 과거의 마음이라고, 현재에 포착되면 현재심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래에 예정된다면 미래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금강경에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자, 이건 나중에 하고 그 다음 계속 하세요. 따라서 이것은 각각의 감관에 대응하여 다음의 여섯으로 나뉜다. 여섯 가지 지각의 무리가 있다. 물질 현상에 대한 지각, 소리에 대한 지각, 냄새에 대한 지각, 맛에 대한 지각, 감촉에 대한 지각, 마음 현상에 대한 지각. 비구들이여 이것을 지각이라고 한다. 이들 가운데 아프 다섯은 현재 발생해 있는 현상들과 관계된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언급된 마음 현상에 대한 지각은 과거와 미래의 대상까지를 망라한다. 자, 이걸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섯 가지 지각의 무리가 있다. 그 아니, 비설, 신이 색성향 미촉법인데, 아니, 비설, 신이니까 첫 번째 생긴 게 느낌이라고 그랬죠. 수상행. 느낌은 몇 개가 있어요? 일단은 여기 전에 말했듯이 괴로운 느낌, 즐거운 느낌, 괴롭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는 느낌 이렇게 말했죠. 또 다른 말로 느낌은 6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상, 지각, 표상, 이미지는 또 6개예요. 그 다음에 수상, 행이죠. 행도 6개예요. 왜? 안이비설신이니까. 어려울 게 없이 눈이 무엇을 봐가지고 느낌이 있죠? 눈이, 나 보니까 느낌이 좋아요? 예? 왜 말 안 해?
좋아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느낌이에요. 자, 나의 불교 공부, 내 강의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느낌이 어때요? 좋아요. 그럼 귀, 아니, 귀. 귀지요, 귀. 이렇게 해서. 아니, 비. 커피 좋아요, 녹차 좋아요? 그럼 커피를 맛보면은 좋은 느낌이 들어요? 자, 코에 대한 느낌. 그러죠? 음식을 먹으면 혀로 느끼는 느낌. 이거란 말이에요. 근데 또, 어떠한 처음 꽃이, 무슨 꽃 좋아하나요? 자, 장미가 있다면, 장미를 보면은, 장미에 대한, 눈으로 장미를 보면, 장미에 대한 눈 시각작용에 느낌이 있고, 장미라는 게 하나의 포착되죠? 포착돼. 그러면 그것도 상이죠? 그러니까, 수상식은 6개가 있어요, 무조건. 이건 상식이에요. 자, 수상 6가지 지각의 무리가 있다. 물질 현상에 대한 지각. 우리가 어떤 사물을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사물에 대한 이미지가 포착되죠? 거울에 형상이 맺히듯이. 소리에 대한 지각. 나를 위로하고 칭찬하고 격려하고 응원하는 소리를 들으면은 그 소리가 어떻게 돼요? 사실은 들리는 것 과정을 통해서 그 소리에 대한 나름대로 이미지가 포착된단 말이에요. 좋은 소리, 기쁜 소리라고 딱 상이 맺혀요. 소리도 거울에 상이 맺히듯이 소리를 들었을 때 그 소리에 대한 상이 이미지가 포착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냄새도 마찬가지죠. 냄새도. 맛도 그렇고 감촉도 그러고. 근데 안이비설 신까지는 우리들이 눈으로 포착되는 거예요. 눈, 귀, 코, 혀, 몸, 신체는 어떻습니까? 지금 가시적이죠? 눈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제 6가지가 뭐예요? 6번째가 마음 현상인데, 마음 현상에 대한 지각. 이것은 다 적어보세요. 생각하는 기능이에요. 생각하는. 마음 현상. 아니, 마음 현상은, 그러니까 안이비설 신의. 의는 생각하는 기능이고, 색상학 미촉법은 생각의 대상.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법 한자로 하니까 그냥 뭐 불법이야, 형법이야, 민법이야 이럴 수 있는데 색성향 미촉법에서 법은 생각할 수 있는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죠? 생각하는 대상을 법이라고 그래요. 자, 근데 이 6번째 마음 현상에 대한 지각, 안이비설신의에서 생각하는 기능과 색성향 미촉법에서 법이라고 하는 생각의 대상은 일단 우리 물질이 아니죠. 그렇죠? 눈, 귀, 코, 혀, 몸같이 물질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순수하게 사유기능이란 말이에요. 사유기능. 근데 이 사유기능에 대해서는 이건 또 범위가 넓어. 눈은 보이는 대상만을 접촉할 뿐이죠. 귀는 소리만을 접촉하죠. 코는 냄새만을 접촉하고, 입은 음식을 접촉하고, 몸은, 피부는 어떤 대상을 접촉하죠.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생각하는 기능을 보세요. 여러분, 장미와 프러지아 꽃을 생각해 보세요. 생각되죠? 지금 에어컨 소리를 들어보세요. 에어컨 소리를 생각해 보세요. 계곡의 물소리를 생각할 수 있죠. 법인 스님이 녹차를 주는데 녹차의 향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녹차 맛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다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또 안이비설신에서 의근은 또 뭘 생각하느냐? 과거에 대한 기억을 생각할 수 있죠.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랄까 이런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또 미래를, 오지 않는 미래를 어떨 것이다, 어떻게 해야겠다 추측할 수 있죠. 그래서 6번째 안이비설신 의근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의근은 대장이라 대장, 총. 그 축구로 말하면은 그 뭐 주장과 같은 거예요. 눈으로 무엇을 봤다, 귀로 무엇을 소리를 들었다 하는 것을 제 6번째 생각하는 기능이 다 생각을 하게 되면서 총괄한단 말이에요. 자, 마음 현상에 대한 지각이란 해보십시오. 마음 현상에 대한 지각이란 오직 마음 기능이라는 내부 작용을 통해 발생한다. 과거에 경험했던 내용이나 미래에 예상되는 사건을 생각하여 떠오르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와 같이 순전히 마음속으로만 떠올리는 와중에도 즐겁거나 괴로운 느낌이 추가적으로 개입될 수 있다. 예컨대 과거에 경험했던 즐겁거나 괴로웠던 일을 떠올리면서 다시 그것에 대해 현재의 시점에서 유쾌하거나 씁쓸한 느낌을 더 씌우는 경우가 그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최초 감각적 지각에서 생겨났던 원래의 이미지에 새로운 이미지를 덧칠하는 셈이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마음속 이미지는 채색과 변형을 거듭하게 된다. 이러한 단계를 거치면서 마음속의 이미지, 즉 지각 현상, 심상, 표상, 이미지는 더 칠해지고 채색과 더 칠해지고 변형, 바꿔진단 말이에요. 우리 충분히 경험할 수 있죠. 경험이 가능하잖아요. 어떤 이미지, 심상, 표상이 딱 하나로 그 형태로 고정되어 있질 않아요. 좋은 느낌을 받는다든가 불쾌한 느낌을 받는다든가 또한 내가 의지적 노력을 한다면 이것이 변형되고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불교의 수행은 이와 같이 안이비설신이 색성형 미촉법이 접촉을 통해서 그 현재 진행형 속에서 과거의 기억을 어떻게 내가 의지적으로 할 것인가, 현재 진행의 접촉 속에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느낌을 형성하고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끊임없이 운동과 변화예요. 운동과 변화. 자, 그 다음. 이와 같은 채색과 변형이 반복되면 현실로부터 완전히 유리된 주관적 이미지의 장벽에 갇히게 될 수 있다. 자, 주관적 이미지의 장벽에 갇히게 된다.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돼요? 내가 예전에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저 사람은 이럴 것이다 하고 계속 생각에 꼬리를 물면서 절대 그 사람에 대해서 또의 나의 기억에 대해서 이걸 바꾸려고 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정신이 혼란해서 병이 생기는 거예요. 자, 계속해 보세요. 이러한 까닭에 지각된 내용을 절대적으로 믿어서는 안 된다. 이와 관련하여 경전에서는 다음과 같이 가르친다. 무더운 여름의 마지막 달 한낮에 신기루가 생기는데 눈을 가진 사람이 이것을 쳐다보고 면밀히 살펴보고 본원적으로 조사한다. 고 하자. 그러면 그것이 텅 빈 것으로 드러나고 공연한 것으로 드러나고 실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날 것이다. 비구들이여 신기루에 무슨 실체가 있겠는가? 비구들이여 어떤 지각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와 같다.
불교에서 그 모든 것이 고정불변 영속하지 않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공. 고정되고 불변하고 고정되고 불변된 것들이 고정불변의 상태 속에서 영원히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가르쳐요, 불교는. 있으면 사람이 변화가 될 수 없고 개선이 될 수 없고 혁명을 이룰 수 없고 좋은 삶으로 이어질 수가 없고 나의 변화가 안 일어나죠. 잘 생각해 보세요. 고정되고 불변한 것이 고정되고 불변한 것의 계속 이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거기에서 정신 못 차리고 그것을 더 붙잡고 매달리고 집착하고 스스로 자가 발전해가지고 그것을 왜곡시키고 채식시키고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이비 종교에 빠지면 딱 그런 과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러나 지각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이게 중요해. 그러나 지각은 긍정적으로 활용될 수도 있다. 아직 완전한 깨달음을 얻지 못한 사람들에게 교리적 내용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기 위한 용도로 고안된 무상에 대한 지각, 무아에 대한 지각, 소멸에 대한 지각 따위가 그것이다. 자, 무상에 대한 지각, 무아에 대한 지각, 소멸에 대한 지각. 이 무상하지 않고 세상이 고정불변이라면 이게 고통스럽잖아요. 자, 계속해 보세요. 또한 이들은 무언가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거나 혹은 혐오하는 상태에 빠져 있을 때에도 사용된다. 예컨대 육체에 대한 욕망과 집착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부정하거나 혐오스러운 모습을 떠올려 지각하는 방법이 이용된다. 자, 그러니까 지나치게 성욕이 강하고 집착이 강하고 다시 말해서 이게 육체에 대한 허세가 많고 자기 애착이 많아서 괴로움이 생길 때는 이 육체가 피, 고름, 오줌, 똥 전부 해부하는 거예요. 이거 부정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 내장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내장은 그냥 핏줄이 가고 있고 이장, 소장, 간장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똥, 오줌, 피고름 나중에 늙고 그 다음에 해골이 되고 이런 것을 떠올리면서 집착을 욕망을 제거하는 방법이 이제 부정관이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건 또 천편일률적으로 사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자기에 맞게끔 잘 변형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이요. 한편 필요에 따라 밝은 빛을 의식적으로 떠올려 지각하는 방법. 자, 필요에 따라 밝은 빛을 의식적으로 이미지화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어딘가에서 봤던 고요한 호수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산사이 템플스테이를 갔는데 새벽에 산길을 걸었을 때 계곡에 맑은 물소리를 떠올려 보세요. 아가의 밝고 해맑은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마음이 달라지죠. 떠올린다. 그래서 이 정토불교에서는 광명상이라 해가지고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밝은 빛, 무한한 광명을 떠올려요. 이미지화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내 심상이 돼서 나쁜 기운이 소멸된다. 자, 그 다음에 특정한 현상의 제거됨을 떠올려 지각하는 방법 따위가 사용되기도 한다.
특정한 현상의 제거됨을 떠올려 지각하는 방법이다. 자, 내가 조그만한 일로 화를 잘 내고 신경이 예민하다 이러면은 신경이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있었던 것인가 만들어진 것인가? 신경이 예민한 현상은 고정되고 불변되고 영원한 것인가? 이것은 인연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의지적 노력에 의해서 소멸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를 계속 떠올리면 없어져요. 자, 그다음. 경전에서는 이것을 잘 활용하면 육체적 질병을 치유하거나 완화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한다. 이와 같이 의도적으로 일으키는 지각은 부정적인 상태를 개선하거나 통찰의 힘을 기르기 위한 목적에서 활용되곤 하였다. 따라서 지각이란 양날을 지닌 칼에 비유할 수 있다. 이것은 편견과 착각을 저장하고 망상을 발생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잘 활용한다면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서 다음의 경문을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 지각에 대해 뛰어난 지혜로서 알고 두루 알게 되면 탐욕이 자파되고 버려져 괴로움을 종식시킬 수 있다. 그 오온에서 세 번째 상, 마음 심자의 모양이 떠오르는 거죠. 떠올린다, 떠올린다. 근데 이 떠올리는 것은 어떻게 떠올려요? 아까 말했듯이 아니비설 신의가 색성향 미축본을 만나서 느낌이 발생하고 이어서 어떤 것을 떠올리죠. 또 떠오르고 이것은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거울에 사물이 비치듯이 내 마음이라고 하는 거울에 색성, 향, 미촉법이 형성이 돼요. 떠오르고 대상화되고 이미지화되고 표상자막으로 맥힌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치는 여튼 기승전 고통과 불안의 해소, 지혜와 자비의 증득, 평온과 기쁨의 증득이에요. 나쁜 이미지를 포착해서 떠올리면 나는 불안하고 평안하지 못하죠. 그렇지 않는가요? 그런데 좋은 것들, 좋은 이미지를 떠올리면 어떻게 돼요? 몸이 평안하고 마음도 평안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간에서 말하는 새가 오늘 아침에 KBS FM을 7시 프로인가 들어봤는데 거긴 꼭 그 하루에 한마디씩 뭐가 나와요. 다음의 특징을 살펴서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이것의 공통점이 뭐예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좋아합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예? 왜? 아니, 전부 5글자로 됐잖아요.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세간의 마음 치료를 할 때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이미지를 떠올리는 사람이 있고 기질적으로 성향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 긍정적으로 이미지를 생각을 떠올리는 사람이 있죠. 이거 뭐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고마운 것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살아라고 지금 마음치료에서 하잖아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가 얼마나 많습니까?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뭐를 감사하고 고마워요? 이걸 뭘 생각해? 즉시 나와야지. 숨 쉬는 것이 고맙습니다. 자연이 있어서 산과 물과 달과 별과 풀이 있어서 우리 포경부부님 뭐가 고맙고 감사해요? 사람하고 함께 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나는 뭐가? 나 특징으로 보면 그냥 걸을 수 있어서 고맙고 최고의 기쁨은 숨 쉬는 기쁨이 최고 고맙고 목마르는데 그냥 물이 있어서 물이 참 고맙고 한 잔의 차가 고맙고 좋은 책이 있어가지고 책을 읽어서 고맙고 좋은 책을 만들어준 작가가 고맙고 요즘 또 계속 그림 동화책을 보는데 글보다는 그냥 수채화 그림인데 이 그림을 그려둔 화가가 너무 고맙고 그림책을 보면 그냥 마음이 홀로 그 예쁜 그림 사랑스러운 그림이 그대로 이미지로 포착돼 가지고 고맙고 사랑스럽고 고맙고 감사하니까 살아가지 않을 도리가 없어. 이게 뭐냐면은 색수상행식에서 상이에요. 상. 떠올린다. 내 마음에 사진을 찍는다. 그러니까 안이비설시 색상형 미촉금 늘 우리는 현재 진행형을 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현재 진행형 속에서 나중에 과거 완료형이 되는 것이고 현재 완료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미래 가정법이 되는 것이고 상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거라는 거죠. 좀 기분 나쁜 소리, 무시하는 소리, 무시하는 상대방의 표정을 봤다. 그러면 눈으로 보고 소리로 듣고 했을 때 그때 어떤 느낌을 형성할 것인가 또 그 사람과 그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떠올릴 것인가 어떤 그림을 그릴 것인가 좋은 그림을 그릴 것인가 근데 나를 서운하게 하고 무시하는 표정이나 말을 들었을 때 어때요?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떠올려지나요? 안 떠올리나요? 솔직히 이야기하세요. 안 떠올리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이미지를 형성하지 않게 하여지이다. 이렇게 돼요. 노력해야 돼, 그렇게. 그래서 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좋은 상을 떠올리고 그 다음에 나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떠올리지 않게끔 노력해야 돼. 그것이 색수상행식에서 상에 대한 겁니다. 그러려면 자꾸 사람이 긍정적인 쪽으로 의도적으로 긍정적인 쪽으로 자꾸 이미지화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아유, 땅이 있어서 참 고맙고, 물이 있어서 고맙고, 책이 있어서 고맙고, 음악이 있어서 그리 고맙고, 달이 있어서 고맙고, 대낮에 그냥 요즘 뻐꾸기가 오는데 뻐꾸기가 울어서 고맙고, 꽃이 피어서 고맙고, 풀밭에 물을 주어서 고맙고,
밥을 먹어서 고맙고, 옆에 사람들이 어려울 때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서 고맙고, 감사하고, 고맙고 감사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소중하다는 이미지를 떠올리죠? 귀하다라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그럼 어떻게 사랑한다는 이미지를 떠올리고, 이런 거예요. 이게 바로 나중에 무상고무화를 말하는데, 이 상, 지각, 표상, 심상, 이미지, 무엇을 떠올리는 것도 없을 무자 항상상자, 항상하지 않아요. 항상하지 않는 말은 소멸해, 그것이 세력이 약해지고 소멸한다 뜻도 되지만은 변화시킬 수 있다. 이 말도 변화시키면, 변화되면 여러분 항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무상한 거죠. 그러니까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아주 폭넓게 해석을 해야 돼요. 무상고무화를 말하는데, 나의 나쁜 습관은 고정, 불변, 영속적인가? 아니면 나의 나쁜 습관은, 바람직하지 못한 습관은 내가 한 생각 잘못 일으키고 반복적 행위를 말미암아서 천성과 본능과 같이 굳어져 있을 뿐이지 이것이 고정되고 불변하고 영속적인 것이 아님을 알아야 돼. 왜? 인연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단 말은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최초의 한 생각을 내 가지고 안이비설시 색성향 미촉부의 순간순간 어떤 수상 행식을 일으키는가, 이게 바로 연기법이에요. 연기법의 기본 공식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므로 저것이 없고, 이것이 발생함으로 저것이 발생하고, 이것이 소멸함으로 저것이 소멸한다는 것이 기본 공식이지만은, 이 기본 공식의 구체적 대입은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이 만나가지고 수상행식을 일으키는 것이 연기작용이에요. 야, 이해가 가십니까?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가르침인데 조심해야 돼. 인생이 무상하다, 터덥다, 권력이 무상하다, 청춘이 무상하다 하니까 전부 부정적으로만 생각해. 무상은 고정되고 불변하고 영속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을 돌리면은 나의 의지적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철학적 용어로 우리의 삶은 끊임없는 운동과 변화의 현재 진행형이에요. 오늘 글을 한 편 썼는데, 연기법은 가정법과 현재 진행형이다, 이런 말을 내가 썼어요. 가정법, if. 내가 웃는다면, 가정법이죠. 내가 웃는다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 가정법이잖아요. 내가 웃으니, 현재 진행이죠. ing. 내가 웃으니, 내가 웃었다, 사람들이 좋아한다. 현재 진행이죠. 연기법은 가정법이고 현재 진행. 그러므로 삶은 안이비설시 색성형 미촉법이 만나는 끊임없는 현재 진행형. 찰나찰나 현재 진행. 이것이 어떤 모습을 현재 진행형에서 어떻게 만들어질 것인가, 어떤 느낌을 형성할 것인가, 어떤 심상을 떠올릴 것인가, 어떤 행위를 할 것인가, 마음씀을 할 것인가, 어떻게 판단하고 인식할 것인가, 이건 순전히 지금 여기 나에게 주어진 목이에요. 이것이 부정적이고 왜곡되고 아름답지 못한 것으로 무너되면 이것이 기억으로 딱 돼요. 근데 수상행식에서 아주 중요한 게 세 번째 상이란 말이에요. 상. 이미지, 심상, 마음의 거울, 떠올리는 그것. 우리들이 괴롭고 불안한 것 중에 여러분 우리 경험으로서 뭐예요?
기억이죠, 기억. 기억. 부모들이 자녀가 말 안 들면은 툭 하면 내뱉는 만능적 말이 뭐예요? 부모가 자식이 마음에 안 들면은 나를 힘들게 하면 부모가 자식한테 뭐라고 말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기억으로 남아, 기억으로. 근데 앞으로 이제 두고두고 쌌냐? 한자로 올리면 상, 생각상자, 모양상자, 이미지, 표상, 심상, 이것의 기억. 자, 그래서 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색수상 행식에서 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공부가 오늘 여러분들이 50%를 이해할 수도 있고 70%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50 내지 30%를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지 마세요. 다음 또 행을 하고 식을 하고 또 다른 무상 고무하고 막 사성제를 하다 보면은 이 오온이 또 이해가 돼요. 차분히 되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대다. 오늘 이만 합시다.